자, 안녕하세요. 통계학 공부하고 있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학이 descriptive statistics와 inferential statistics 이 두 분야로 나뉜다고 했는데 이제 inferential statistics를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그 전까지 이제 어떤 prerequisite 준비물에 해당하는 것들 다 봤고요. 자, 이제부터 inferential statistics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인프런셜 스태티스틱스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큰 지도 늘 보여드리는 지도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크게 보면 인프런셜 스태티스틱스는 이제 스태티스티컬 인프런스를 하는 과정이죠. 통계적 추론을 하는 과정인데 이 통계적 추론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추정과 가설 검정. 그래서 영어로는 estimation과 hypothesis test라고 나뉘는데요. 에스티메이션이 뭔지에 대한 오늘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 추정과 구간 추정, 즉 포인트 에스티메이션과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자, 이 중에 오늘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아주 간단하니까요. 자, 요까지 얘기하고 오늘 동영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늘 보는 그 지도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까지 보면서 이제 끝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퍼런셜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분야로 들어가는데, 자, 오늘은 자, 에스티메이션 중에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시작하면서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용어 설명이라고 해놓고, 자, 영어로 된 거 먼저 볼까요? 파라메타, statistic, estimator, estimate.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모수, 통계량, 추정량, 추정값 또는 추정치라고 이제 우리 통계학자들이 부르는데, 자, 이게 뭔지를 제가 밑에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모집단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내가 관심이 있는, 자, 우리 인간은 알 수 없고 오로지 신만이 알고 있는 그 값이 어떤 게 있다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뮤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뮤가 궁금해서 어떻게 했어요? 샘플을 뽑아 가지고 여기서 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위한 샘플 가지고 뭔가를 계산했죠. 이렇게 X바 같은 거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X바 가지고 뮤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뮤라는 게 있죠. 자, 이 뮤가 바로 다름이 아닌 파라메타입니다. 자, 이게 바로 파라메타다.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것. 이걸 우리나라 말로 모수라 그러고요.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사실 뭐 뮤 말고 또 뮤가 궁금할 수도 있을 거고 시그마 스퀘어가 궁금할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뭐 상관계수 로가 궁금할 수도 있을 거고 즉 모집단에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우리가 파라메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파라메타가 궁금한데 자, 이 파라메타가 궁금해서 파라메타를 알아내고 싶어요. 근데 정확한 값은 모르고 우리가 이제부터 추정량이라 그래서 여기에 hat을 붙일 겁니다. 그리스 문자인데요. 그래서 이 말 뜻은 자, 뮤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뮤를 추정하는 값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용어로 뭐라 부르느냐? 에스티메이터라고 불러. 자, 이 값이 에스티메이터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정량이 되는 겁니다. 추정량. 파라메타는 모수라고 불렀던 거고요. 자, 그러면 추정량으로서는 뭐 이상한 예를 들어서 뭐 x 별표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 x 바라는 거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뭐 x 내가 뭐 물결 무늬를 뭐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해서 뭔가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자, 우리는 주로 이제 x 바를 사용하죠. x 바를 뮤가 궁금할 때 뮤의 에스티메이터로서 즉 추정량으로서 우리는 x 바를 사용합니다. 이 X바를 뭐라 부르냐? 우리가 통계학의 용어에서 스태티스틱이라고 그래요. 스태티스틱. 제가 앞에서 스태티스틱 얘기할 때 스태티스틱이 뭐라 그랬어요? 샘플을 뽑아서 버무려서 만들면 스태티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샘플을 뽑아서 버무려서 만드는 게 X
바일 수도 있고 뭐 x 물결이란 걸 내가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x1 더하기 3x2 더하기 뭐 5x3에다가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6으로 나누겠다. 뭐 혹은 이걸 또 루트를 취하겠다. 뭐 마음대로 뭐 우리가 뭘 수학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스태티스틱이라고 한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유명한 X바라는 걸 주로 사용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태티스틱 중에 X바라고 하는 스태티스틱을 우리가 추정량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통계량이라고 부르죠. 통계량은 X 물결무늬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X바가 될 수도 있고 X 별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새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87.6이다. 그럼 이 87.6이라는 걸 뭐라 부르느냐? estimate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나라 말로 추정치 혹은 추정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돼요. 자, 모집단에 궁금한 걸 뭐라고 부른다? 파라메타. 자, 파라메타는 어떤 상수값이 있을 거야. 자, 근데 그게 알고 싶어. 알고 싶어서 내가 찾아내려고 하는 값을 estimator라고 부르고 수학 노테이션으로 hat 이 꺽쇠를 위에 올리면 우리가 hat 모자죠, 모자. hat이라고 부르는 이 수학 기호가 됩니다. 자, 그것을 estimator라고 그러고 그럼 estimator로 뭐를 할까? 뮤의 estimate로서 x 물결문이라는 걸 내가 새로 만들까? 아니면 x의 별표라는 걸 새로 만들까? 우리 마음이야. 자,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제 x 바긴 한데, 자, 내가 뭐 x 물결무늬, x 별표, x 바 뭐 아무거나 만드는 이런 걸 전부 다 statistic이라고 한다. 통계량.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값, 샘플 뽑으면 계산이 되겠죠? 그 값을 estimate, 우리나라 말로 추정치라고 한다. 자, 그 말을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자, 모수 설명 보니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 자, 인간을 알 수 없고 신만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것이 뮤일 수도 있고 시그마 스퀘어일 수도 있고 시그마일 수도 있고 로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추정량부터 봅시다. 이 추정량은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통계량이라고 해놓고 이거부터 보면 예를 들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통계량인 표본 평균이 이제 x바인데 이게 주로 모평균 이 뮤의 추정량이 된다. 즉 뮤 햇을 주로 이거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통계량은 보니까 표본으로 계산된 표본의 특성 값으로 확률 표본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음.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별의별 거 우리가 다 아무거나 만들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x바 같은 거 혹은 캐피탈 S 스퀘어 같은 거 캐피탈 S 같은 거 그 다음에 상관계수 모집단의 상관계수 로우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걸 나중에 이제 R이라 부를 텐데요. 자, 이런 거 아무거나 될 수 있다. 그 다음 추정값, 추정치는 이 추정량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숫자, 그 관측값을 말한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파라메타, statistic, estimator, estimate. 자, 요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통계적인 추론의 방법은 뭐 어떤 게 있느냐? 크게 보면 estimation과 hypothesis. estimation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point estimation과 interval estimation.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정은 좀 이따 나중에 배울 거니까 자,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추정 중에 점 추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자, 점 추정의 개념과 한계점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먼저 점 추정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근데 영어로는 뭐라 그런다고요? point estimation 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자, 모집단에 어떤 점 데이터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이제 내가 뮤라는 것이 궁금해. 파라메타가 궁금하다. 이게 궁금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샘플을 뽑아. 샘플 사이즈 n으로 이렇게 뽑아. 자, 그래서 x바를 계산하겠죠. 그러면 이제 주로 x바를 사용하는데, 자, x바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87.687이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한테. Question number 1.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뮤라는 신이 알고 있는 이 값이 우리가 방금 계산한 x바하고 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등식이 성립할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 다르겠죠. x. 왜냐? 샘플을 아무거나 뽑았는데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뮤는 거기다가 지금 컨티뉴어스한 값인데 이 x바가 어떻게 이게 뒤에 계속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을 거야, 일단. 자, 그럼 퀘스천 넘버 2. 그럼 이 뮤가 x바라는 내가 방금 87.687이라고 계산한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고, 뭐 차이가 난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좀 애매해. 이게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내가 잘 말을 못 하겠어, 지금 현재는. 그죠? 잘 모르겠단 말이야. 이제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내 세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인데, 내가 뮤가 예를 들어서 89.886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신이라서. 그러면 신이 알고 있는 정말 이 값이 우리가 방금 계산한 x바, 즉 87.687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89. 얼마나 87. 얼마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좀 바꿔볼게. 예를 들어서 뭐 80.00이다 이렇게 하면 아니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차이가 난다 그랬어. 자, 그러면 내가 87.000이다 그러면 비슷하다 그랬어. 누가 비슷하다고 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물어보는 거야. 이게 만약에 85면 이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느냐?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요. 그럼 내가 또 바꿔. 그럼 84.50이라고 하면 비슷한 거냐? 그럼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바뀐단 말이지. 즉, 왜냐하면 이걸 지금 답변이 애매한 게 이걸 지금 사실은 말을 못해, 우리가.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의 기준이 없어, 지금. 아니, 어느 정도면 비슷하다고 하는 건데, 도대체? 아니면 어느 정도면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도 몰라, 그 정답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삼각형이라고 답변한 이런 애매모호함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가까우면 비슷하고 어느 정도 가까우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다르다고 할 거냐, 이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작은 질문을 드렸는데, 자, 이제부터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면,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란 질문이 누가 내 뮤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은 너 뮤가 궁금하냐? 내가 지금 샘플 뽑아서 x바 계산해 보니까 87.687인데 얘다 이거나 먹어라. 너 뮤 궁금하지? 자, 뮤는 그냥 87.687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야. 너무 심플하죠. 그러니까 아니 뭐 아예 뮤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숫자라도 하나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점 추정은 그런 개념이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한계점이 있는 거야. 애매해, 이게. 이 87.687이 진짜 실제 뮤와 얼마나 비슷한지, 차이가 나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면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뮤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그냥 숫자를 하나 던져버린 거지. 바로 그 숫자를 던지는 것이 바로 점추정입니다. 자, 점추정 설명 끝났습니다. 자, 이런 게 점추정이에요. 자, 그렇게 좀 무책임하긴 하지만 뮤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그냥 딱 던져주는 이런 게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고요. 그럼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터, 자, 포인트란 말은 이제 점을 찍듯이 숫자를 하나 딱 찍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는 수학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를 텐데, 이제 유명한 것들을 몇 개 알려드리면, 뮤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는 에스티메이터로서 뮤 햇을 찾고 있는 거지.
이때는 주로 사용하는 게 X바를 사용합니다. 주로. 왜냐? X바는 아주 좋은 성질이 있죠. 이 평균이 뮤예요. 그 다음에 이 X바의 분산도 원래 분산의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작아진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n이 크면 커질수록 x바라는 값은 안정적이면서 거기다가 평균도 뮤니까 그나마 이게 좋은 거야. 그나마. 그래서 x바가 바로 뮤 햇으로 자주 쓰인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모집단에 있는 시그마 스퀘어가 궁금해 나는. 자, 그러면 이거 궁금한 사람에게 야 시그마 스퀘어가 뭘까라고 묻는 사람에게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샘플 뽑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샘플의 베리언스를 구해. 이거 구해가지고 옛다 이거나 먹어라. 이걸 주게 된다고. 자, 즉 다시 말하면 시그마 스퀘어의 햇은 주로 사람들이 캐피탈 S 스퀘어를 사용한다. 자, 요까지 그냥 가장 심플하고 간단한 설명이고요.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뮤 햇을 궁금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궁금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X바를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X 물결문이라는 걸 새로운 수학식을 만들어 와. 어떤 사람은 X 별표를 이렇게 만들어 오면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막 비교 평가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후속적인 얘기를 하는데 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까지 요게 자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다.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설명 끝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아주 이 동영상은 간단하죠. 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 방금 개념은 알았는데 한계점이 있죠.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